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타왈파의 복수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흥미롭지 않나요? 한 제국을 파멸로 이끌었던 그 황금이 어떻게 수세기가 지나서 전혀 다른 제국의 숨통을 죄는 복수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아이러니.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 500년 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이죠. 바로 잉카 제국입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끌었던 스페인 군대는 사실 소규모였어요. 그런데도 당시에 남미 대륙을 지배하던 그 거대한 잉카 제국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황제였던 아타왈파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죠.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탐욕스럽고 또 가장 유명한 요구가 나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에 미쳐 있다는 걸 간파한 아타왈파 황제가 석방을 조건으로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황금을 주겠다. 그러자 피사로가 자기가 갇혀 있던 방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말을 한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요구 아니었을까요? 방 크기가 가로 5m에 세로 7m. 이게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공간을 사람 키 높이까지, 그것도 전부 순금으로 채운다니 오늘날 가치로는 계산조차 불가능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타왈파는 약속을 지킵니다. 정말 딱 2달 만에 그 방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버려요. 잉카 제국 전역에 있던 신전 장식품부터 온갖 금부치들을 싹 다 긁어 모은 거죠.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황금을 손에 넣자마자 피사로는 아타왈파를 비극적으로 처형하고 맙니다.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잉카의 황금은 처음에는 스페인에게 엄청난 축복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빛 뒤에는 끔찍한 재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에서 약탈한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이 전부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돈을 바탕으로 16세기 스페인은 이른바 황금 시대를 맞이하면서 유럽 전체를 호령하는 최강 대국으로 떠올랐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역사의 무서운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럽 최강 대국이라는 눈부신 번영을 누렸지만 그 경제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이 조용히 아주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금하고 은이 그냥 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의 양이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돈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반대로 물건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거죠. 이건 부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비싸지기만 한 거였어요. 그럼 이 경제적인 재앙의 정체가 정확히 뭐였을까요? 이걸 설명하는 2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혁명과 자원의 저주인데요. 이걸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물가가 혁명적으로 변했다는 뜻이죠. 스페인에서 시작된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무역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거의 100년 동안 유럽 경제 전체를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 가격혁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7배입니다. 7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서만 100년 사이에 물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7배나 폭등했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던 물가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버렸으니 그 충격이 정말 엄청났겠죠. 이걸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2% 정도 되거든요. 에게이 2%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날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경제 시스템에는 이건 그야말로 치명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사회 기반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대혼란이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을 덮친 또 하나의 재앙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자원의 저주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특정 자원이 너무 많아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리는 아주 역설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끝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금과 은만 믿고 있었던 거죠. 굳이 힘들게 제조업이나 농업 같은 자국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 결과 다른 유럽 나라들이 열심히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을 때 스페인은 아주 서서히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전부 맞춰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잉카의 황금이 아타왈파의 복수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말 놀라운 결말 아닙니까?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바로 그 찬란한 황금이 결국 스페인 제국의 경제를 수세대에 걸쳐 마비시키는 맹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스페인은 그 황금의 단맛에 취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막힌 역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타왈파 황제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그 황금은 결국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의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를 완성시킨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이익이나 축복이 사실은 장기적인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축복의 탈을 쓴 또 다른 재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